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국가대표. 그런데 왜 우리는 단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분명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역사를 만들었고, 또 한 명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안세영.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한 사람, 심유진. 이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선수의 성공이 어떻게 잊혀지는가,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를 떠올려 봅시다. 수많은 카메라, 쏟아지는 플래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터뷰 요청. 하지만 그 모든 시선은 오직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완성한 선수, 역사를 만든 선수,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상징이 된 이름 안세영.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같은 공간 어딘가에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또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더 큰 성과를 낸 선수가 주목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선수가 세계 상위 랭커들을 연이어 꺾고 예상을 뒤집고 결국 준결승까지 올라가 메달까지 따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스포츠를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누가 기억되고 누가 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빛나는 한 사람을 보기 위해 그 뒤에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상 시작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그리고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체육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정확하게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유진의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객관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성공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19위, 이 위치에서 시작해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상위 시드를 차례로 무너뜨리며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강자와의 경기, 홈 관중의 압박 속에서 1세트를 먼저 내주고도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되찾아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상급 수비형 선수, 끈질긴 랠리와 수비로 유명한 상대를 상대로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력은 어땠을까요? 이번 대회에서의 심유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체력이었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더 강해졌고 경기 후반에도 움직임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 전환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버티는 플레이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기회가 생기자마자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네트 앞에서의 플레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선택으로 흐름을 뒤집는 정교함.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기 이해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멘탈입니다. 수천 명의 관중, 상대의 흐름, 불리한 점수 상황. 그 어떤 순간에서도 감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심유진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정도 경기력, 이 정도 성과, 이 정도 성장이라면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을까요?
보통 이런 결과라면 분석 기사, 인터뷰, 하이라이트 영상이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성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데이터도, 경기 내용도, 결과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설명하는 이야기, 그 과정을 조명하는 시선, 그 선수를 기억하게 만드는 서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과는 있었지만 존재감은 사라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선수를 보이지 않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 선수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강력한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태양이 모든 별을 가린다는 현상.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사건은 분명 하나였습니다. 안세영. 그녀는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까지 모든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최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기록. 이 순간부터 이 대회는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디어는 항상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장 큰 이야기, 가장 강한 서사, 가장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심.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기사, 모든 헤드라인, 모든 카메라, 전부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안세영. 여기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한 방송국 편집실, 수십 개의 영상 클립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세영의 우승 장면, 환호, 눈물, 인터뷰. 다른 한쪽에는 심유진의 역전승, 치열한 랠리, 집중된 표정. 그때 한 편집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영상들은 조용히 폴더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를 보여줄 것인가?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 결국 심유진은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배경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과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더 강한 이야기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남습니다. 잘했지만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설은 아직 절반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한 명의 슈퍼스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쏠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구조가 존재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야기로.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대회, 한 명의 슈퍼스타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1등만 기억되는 시스템. 한국 스포츠에는 매우 강력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우승한 사람, 금메달을 딴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단 한 명. 그 사람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 외의 결과들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은메달, 동메달 역시 분명히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이렇게 소비됩니다. 조금 부족한 결과.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여러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성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이
개인의 이야기를 오히려 희석시킵니다. 모든 것이 잘 될수록 각각의 이야기는 더 약해집니다. 그 결과 심유진의 동메달은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처럼 소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개인 브랜딩입니다. 심유진은 화려한 스타일의 선수가 아닙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SNS 활동도 많지 않습니다. 즉, 이야기로 소비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지금의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력만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서사, 캐릭터, 이야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대중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토리가 없는 선수는 소비되지 않는다. 여기서 해외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스포츠에서는 종목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수든 강한 서사와 개성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2등, 3등 선수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각자의 서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결과 중심, 종목 중심 구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먼저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가장 큰 결과를 만든 단 한 명. 이 구조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가도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2등은 잘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3등은 존재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성과는 남지만 이야기는 남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유진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경기력의 세계에서는 그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억의 세계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누가 기억되고 누가 잊혀질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스포츠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따라왔습니다. 한 명의 선수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또 한 명의 선수는 그 뒤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유진은 이번 대회에서 실패한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꺾었으며 결국 메달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공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기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과는 있었지만 이야기는 남지 않습니다. 노력은 있었지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에서 가장 잔인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패배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승은 역사로 남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않는 것,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스포츠는 정말 1등만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금메달만 역사로 남고 그 뒤에 있던 수많은 노력과 성장,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들은 그저 지나가는 장면으로 사라져도 괜찮은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현실입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 가장 큰 성과를 만든 선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선입니다. 모든 경기는 단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 실패, 성장,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누군가에 의해 기억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밝은 빛만을 바라보느라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가능성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선수의 실패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선수의 성공이 어떻게 잊혀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심유진의 성과 더 크게 주목받아야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안세영이라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이야기의 다음을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선수 사이의 실제 기술 격차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